여보, 평생 미안했어.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말기 암 환자가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이 한마디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은 암 진단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와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 진단 그 첫 순간. 내가 왜? 그럴 리가 없어. 믿을 수 없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첫 반응은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불신감이 가장 먼저 찾아오죠.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아갑니다. 혹시 오진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두 번째 의사도 같은 진단을 내리면 그제야 현실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밀려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나야? 이 질문 뒤에는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나인가? 이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방어작용입니다. 불안감을 부정으로 덮으려는 마음의 자동 반응이죠. 아침이 두려운 이유. 오늘도 암 환자로 눈을 뜨는구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꿈에서는 건강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 고통스럽죠. 불면증이 찾아오고 식욕이 사라집니다. 의욕도 함께 떨어집니다. 특히 말기 환자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세상과의 영원한 이별, 더 이상 볼 수 없는 가족들. 우울감과 무력감, 두려움이 겹쳐서 자기 조절 능력마저 흔들립니다. 슬픔과 분노의 교차. 이 시기에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슬픔, 분노, 절망감이 번갈아 찾아옵니다. 일상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죠. 비관에서 낙관으로.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환자들은 치료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비관적이던 환자 상당수가 낙관적으로 변하는 거죠. 병세가 잠시 호전되면 내가 암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암과의 투쟁에서 기선을 제압했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심리적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과 하늘을 생각하며 종교적, 철학적으로 변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긴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사가 전부라던 남편의 후회.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특히 말기 환자 남편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첫 아기 탄생 순간. 가족 사진을 보며 사라졌던 미소가 돌아옵니다. 사진 속에는 대부분 즐거운 순간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사가 전부라며 가족에게 소홀했던 나. 아내와 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갈걸? 여보,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가장 큰 후회는 아내에 대한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나 때문에 고생만 했지. 이 한마디 속에는 평생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 보이다. 말기 환자에게 하루하루는 천금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은 무엇을 할까? 잠들기 전에 내일은 어떻게 보낼까? 과거에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소해 보입니다. 승진,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반대로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함께하는 식사 시간. 가치관의 전환.
회사에서 승진에 누락됐다고 가족에게 화풀이했던 못난내 모습. 뒤늦게 가족이 최고의 가치라고 느끼는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긍정의 힘. 놀랍게도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희망, 인내, 용기를 가지고 삶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면 남은 생에 대한 의미, 목적,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결정할 수 있는 것들. 종일 병상에 누워 있어도 환자는 여러 일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치료 방법, 하루 일정, 좋아하는 음식. 이런 작은 선택들이 삶의 주체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날들. 환자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날들입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어쩌지?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떠난 후 가족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감정의 공유. 이러한 생각과 감정을 가족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환자와 가족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야 합니다. 자신의 병, 남은 삶, 임종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진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연습.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는 어떤 식으로 죽고 싶은가? 내 장례식은 어떤 형태로? 이런 대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평안을 찾는 길. 모든 사람이 죽음을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준 세상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말보다 더 큰 의미. 사랑한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런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소나 가벼운 손길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야 솔직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여보, 평생 미안했어. 이 말 속에는 후회와 함께 남은 가족이 더 잘 살길 바라는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가족의 준비. 가족들도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를 대비해야 합니다. 환자가 떠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은 가족들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가장 바라는 것. 환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은 가족의 평안입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잖아? 이제 가족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쉬어. 떠나는 환자가 가장 큰 위안을 느끼는 것은 이런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자신이 떠나도 가족들이 잘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말기암 환자의 심리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충격과 부정에서 시작해 우울과 분노를 거쳐 결국 수용과 평안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에서 환자들은 삶의 진짜 가치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가족의 소중함, 하루하루의 의미. 우리는 꼭 말기 환자가 되어서야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심리적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